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락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요쯤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요때가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자,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 날 겨우 버텨주고, 자, 그러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목요일 날 좀 돌려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시가는 좀 띄우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빠지는 모습 좀 아쉬웠죠. 미증시가 좀 괜찮게 나왔는데 요거밖에 못 움직였다는 좀 아쉬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반대 매매가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 매매가 요 정도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갔으면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는 건데 다행히 여길 돌려주니까 반대 매매의 연속성은 약간 끊어졌다고 좀 봐요. 그래서 더 눌리더라도 나름 여기서 좀 2,500선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미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웬만해서 국장은 2,500선은 버텨주려는 모습이 있을 거다. 요 라인에서 좀 횡보하는 그림이 이어갈 거다. 굳이 여기서 들어 올린다? 그러기에는 미증시가 좀 크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자, 미증시 한번 보고 오면은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고점이었던 부분, 여기 고점이었던 부분, 고점 부분, 지금 고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해주냐에 따라서 국장이 2,500선에서 그냥 횡보를 할지, 2,500선 약간 들어 올려줄지, 요 정도가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국장은 다시 한번 눌림 받는 그런 자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다시 눌림을 받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60선까지 테스트를 하겠죠. 60선 테스트를 다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요게 요런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올라왔던 거냐, 요걸 좀 체크해 보는 자리가 될 거예요.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 60선 지켜주는지, 그게 아니다 이걸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좀 세게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 정도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뭐 크게 이탈한 게 없어요. 뭐 900억 뭐 이제 300억 뭐 얼마 안 되죠. 그러고 오히려 목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들어오는 모습.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이탈하는 게 있어요. 대충 한 8천억 조금 넘는 수량으로 좀 나갔는데, 근데 외국인이 안 나갔다 보여지지만 여기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 같은 경우 5천억, 4천억, 2천억, 7천억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지수를 무너뜨린 게 현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선물로 무너뜨렸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이 진짜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강하게 때려 부으니까 결국은 지수가 좀 무너졌고, 거기에 반대매매 이슈가 있었고, 또 그거 있죠. 그 SG 증권 쪽에서 이제 그 나오는 하한가 지금 4번 쳤었나요? 그 문제되는 애들. 걔네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간 투심이 조금 작용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고,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볼 게 많아요. 내용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 볼 게 많아서. 그래서 국장이 만약에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2600을 돌파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잘 간다 하더라도, 어, 앞에 있었던 2580선이 마지막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더 상승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줄지,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나왔었던 걸지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 기준으로 박스권 이어갈 가능성 높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 문제가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은 어느 정도 신용이 이제 좀 빠지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빠지긴 했어요. 여기부터 보면은 자, 여기부터죠. 20조 4천억 정도 찍혀 있을 때 20조 2천억, 20조. 자, 근데 이게 26일이에요. 이게 2거래일 정도 좀 늦게 잡히다 보니까 2거래일 뒤면은 분명히 목금도 우리 지수가 막 그렇게 막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더 빠졌을 거는 같아요. 이거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신용잔고는 높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20조는 지금 확실히 높아요. 고객 예탁금이 안 당한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신용잔고는 더 내려가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가 이게 아닌데 이거 좀 이따가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안 끌어놨네요. 자, 우선은 이번 지난주 MS하고 구글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수 좀 반등하겠는데 했는데 그렇게까지 세게는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메타가 나오면서 좀 세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메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메타가 이제 비용 측면에서 좀 많이 이렇게 절감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실적이 좀 괜찮았다. 그러면서 빅테크들 실적이 전부 다 호전돼서 나오는 모습 괜찮았죠. 자, 그리고 아마존까지도 호실적이 나오면서
장전에 나왔어요. 국장 전에 이제 그러니까 미장 끝나고 나왔는데 실적 되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컨콜에서 클라우드 성장 둔화가 보인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는 뭐 이제 성장이 조금 더뎌질 것 같다. 요런 식으로. 자, 클라우드 쪽 성장세가 둔화가 돼가지고 4월에 성장이 더 낮아진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목금에는. 자,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도 안 좋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여기는 안 좋았는데 그렇게 전체적인 지수에는 큰 타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타발로 좀 강하게 움직여서 좀 괜찮게 받쳐주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였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괜찮게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가 나와주니까 요 정도의 움직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FO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거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확실히 봐야 되는 거는 딴 거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만 계속 보면 된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움직임 나올 거다. 근데 실적이 뭐 좋은 애들도 있었고 나쁜 애들도 있었고, 근데 최악으로 생각했던 애들 뭐 그런 애들도 좀 괜찮아가지고 나름 좀 양호했다. 요 정도로 그냥 끝난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나왔던 이제 PC. 자, 근원 물가인데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YOY 봤을 때 4.5를 예상을 했는데 4.6이 나왔어요. 조금 안 좋죠. 그래도 뭐 0.1 정도는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4.7보다 전에보다는 떨어졌으니까 나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MOM으로 봤을 때도 0.3 예상했는데 0.3 나왔으니까 아직까진 괜찮네. 이 정도면은 뭐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는 분명히 FOMC에서 25bp 올릴 가능성은 있어 라고 시장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25bp 올릴 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금요일날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그래가지고 PC 같은 경우에 뭐 이제 4.2%가 됐다. 뭐 21년 5월 이후에 최소폭의 상승이다. 뭐 내용은 좋아요. 최소폭인데 다만 이제 4.6% 2월보다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다. 너무 둔화된다. 이게 좀 더 빠르게 빠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5월에는 25bp 금리 인상을 더 전망을 한다. 요 정도 내용인데 우리는 25bp 전망하는 거 알고 있었죠. 전부터 봐왔던 페드워치를 봤을 때 페드워치에서는 5월달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25bp 할 가능성이 지난주에도 한 80%였나요? 70 몇 프로였나?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2주째 왔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얘네 25bp 올릴 거 알아. 근데 뭐 저 정도 숫자 나왔으면 그렇게 최악도 아니야. 근데 뭐 25bp 올리겠지. 그러니까 시장이 타격을 안 받는 수준이었고요. 근데 뭐 그걸로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그렇게 강한 모습은 나올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움직임이니까 당연히 이번에 FOMC에서 25bp는 올릴 거예요. 이거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어서 파월의 연설이 당연히 중요해요. 파월의 연설인데, 자, 여기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이제는 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다. 뭐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모습이 나온다.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이면은 당연히 지수는 상승을 하고 막 부장이 나오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봐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은 파월의 연설이 또 다른 내용 나올 거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봐야 된다. 데이터를 갖다가 확인을 하자. 자, 요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고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매파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제 뱅크가 조금 문제가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매파적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듯하면서 약간 아닌 듯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약간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봅니다. 뭐 데이터를 더 봐야 되지만 그래도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 얼마 안 남았다. 뭐 하지만 또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동결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가면서 이도저도 아닌, 그래가지고 시장이 그냥 요동을 하루 종일 이렇게 치는, 그러면서 횡보하는 요런 모습 아닐까. 요 정도 한번 예측은 해봅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제 이슈가 됐어요. 자, 퍼스트 리퍼블릭 얘네가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됐었는데 이게 19일인가 발표를 했어야 되나 그랬는데 이걸 계속 딜레이 해가지고 24일인가 25일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다른 웬만한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이 그렇게 급감한 게 안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았었네 하면서 막 지수들이
주가가 막 반등하고 그러면은 뱅크론 이제 더 이상 없겠네, 은행 문제 없겠네,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파산 얘기 없었는데 얘네는 실적을 계속 미뤄오던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금이 굉장히 급감이 돼 있는 거예요. 예금이 없으면 이거 돈을 못 굴린다는 건데 얘네 당연히 예금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돈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못 주네, 그럼 파산 아니야, 이거 뱅크런인데 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주가가 막 50% 빠지고 그 다음날 또 미친듯이 빠지고 그러면서 은행 위기설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유 예금에서 40%가 감소했다는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바로 반토막이 났죠. 왜냐면은 실리콘밸리 때 봤잖아요. 예금이 그냥 한순간에 빠져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중소형은행에 또다시 또 뱅크런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 언제까지 이거 계속 터지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문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모습이었어요. 자, 하지만 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이제 실리콘밸리 전철을 만나 당국 개입하면서 이제 뭐 거의 뭐 파산했어요. 지금 손으로는 파산해가지고 누가 인수하냐,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은 대형 은행에 넘어가느냐. 결국은 이 얘기는 전에도 그랬죠. 실리콘밸리도 인수를 해갖고 시그니처도 다 해결해줬고, 그리고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다 인수해서 정부랑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해버려요. 주말에 그냥 이거를 싹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아시아장에 타격이 안 가는 수준으로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버려요.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뭐가 은행 금융권 터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다 구석구석 다 메꿔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자, 금융당국이 30일까지 입찰이에요. 그 오늘이거든요. 일요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똑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국장 시작하기 전에 어디가 인수하기로 했어 하면서 갑자기 국장이 불장이 확 돼버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내일 안 열리죠, 장이.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화요일 열리기 전에 요것만 잘 해결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에 JP 모건이나 어디서 BOA,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PNC에서 이제 인수전에 이제 참가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만큼 잘 참가를 해가지고 인수하고 이제 잘 마무리됐는지 요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뉴스 아까 뭐였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뉴스인데 네, 다른 거 갖다 놨었네요. 자, 그래가지고 예전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실리콘뱅크 파산 이틀 만에 시그니처뱅크도 폐쇄를 했다. 자, 이때 실리콘뱅크 파산한 다음에 이때는 좀 충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니까. 근데 이것도 인수를 갖다가 빠르게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뱅크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바로 인수를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예금자 손실 없을 거야 하고 정부가 다 막아주고 다 인수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매각하고. 또 하나도 이제 이게 전부 다 주말이었어요. 걔네들이 크레딧 스위스도 뭐 이제 파산하니 어쩌니 저쩌니 했었을 때 정부가 바로 이틀 만에 거의 누가 인수해 돈 얼마큼 대줄 테니까 막 정부에서 막 이때 얼마 줄 테니까 이게 또 주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장에 타격이 안 가게 만들려고 아시아장부터 박살이 나면 아시아장도 이제 뱅크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어쨌든 주말 안에 다 메꾸는데 이번 것도 지금 주말 안에 메꿔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도 UBS가 잘 인수를 해가면서 주말에 다 마무리시키고 월요일 날 아침 뭐 7시 전에는 거의 다 마무리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 것도 내일 아침에 좀 잘 정리가 돼서 끝나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가 있어요. 자, 부채 한도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좀 이제 6월 말이다 뭐 7월 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채 한도가 지금 매우 없어요. 미 정부에 지금 돈이 없는데 부채가 지금 꽉 찼어요. 그러면 이 한도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공화당이랑 이제 민주당이랑 이제 뭔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자, 이제 바이든 쪽에 있는 걸 뭘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에서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뭐가 중요하느냐? 자, 요런 식으로 뱅크가 계속 터지면은 미국 정부가 언제까지 이걸 갖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채 한도가 있으니까. 요게 계속 더 가팔라질 수가 있어요. 뭐 6월 말이다 7월 초다 했었는데 요게 조금 땡겨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5월 말일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저걸 막 살려주는데 정부 돈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매번 봤을 때 작년에도 이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 1월에 이제 부채 한도 해가지고 미국 디폴트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이 디폴트 할 가능성이 없어요. 미국이 미치지 않고서 디폴트 선언을 한다? 이거는 다 죽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척 안 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될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그냥 싸우는 건데, 그냥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지금 싸우는 건데, 자, 부채 한도를 갖다가 지금 하원은 지금 통과를 했거든요.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뭘 내서왔냐? 내용이 어딨더라? 여기 있네요.
자, 공화당은 이제 부채 한도를 갖다가 내년 3월 31일까지 자, 요 정도로 상향하는 대신에 자, 내년에 연방정부 예산을 갖다가 170조 원을 갖다가 삭감을 하자. 자, 뭔 얘기냐면은 자, 니네 부채 한도 늘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 쓸 수 있는 거 열어줄 테니까 근데 정부 예산 한마디로 바이든이 이제 진행한 뭐 IRA가 됐든 아니면은 뭐 부채 탕감이 됐든 여러 가지 쫙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바이든 정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IRA는 어떻게 건드리긴 어려워요. 왜? 그거는 미국에서 진행해야 되는 하나의 그리고 중국까지 엮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곁다리로 그냥 한번 건드려 보는 거고 그거는 그냥 냅둘 거고 바이든이 따로 진행했던 부채 탕감 쪽 이런 쪽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네가 포기하면은 요거 해줄게. 요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게 잘 해결되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처음에는 지난번에 1월에도 그랬다시피 바로 해결이 안 돼요. 또 싸우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지나고 한 2주 지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뭐 디폴트 아니냐 막 뉴스 막 뜨고 그런 얘기들 막 뜨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결국은 디폴트를 시키면은 말이 안 되죠. 이 나라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봐요. 다만 줄다리기 중이다.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어쨌든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좀 많아요. 우선은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월요일날 좀 나오는데 요것도 조금 봐줄만 하고 저걸로도 좀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것도 있고 그리고 졸츠 자 9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그게 화요일날 나오죠. 그리고 수요일날 ADP 비농 고용 변화 요거 하나 있고 그리고 자, 여기도 구매자 지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목요일이죠. 자, 금리 결정 뭐 25bp 하겠죠. 당연히 25bp 예상하는데 그 예상 부합할 거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FOMC 기자회견. 자, 이게 목요일 아침에 열리니까 우리는 화수목이잖아요. 화수목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요일 시장에 요게 이제 타격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파월이 괜찮게 발언을 했다. 근데 괜찮게 발언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매파적이면 매파적이지, 비둘기적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나올 거고, 근데 매파의 그 수준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뱅크 쪽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디폴트 이슈도 있는데, 요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세게 얘기한다? 시장을 개박살 내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뭔가 휘청휘청 할 거거든요. 시장만 박살 나는 게 아니고, 채권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25p를 올리지만 적당한 수준. 근데 그렇다고 불장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완벽한 하락장을 만들어주지도 않아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파적으로 나오면 좀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봐야 되는 거는 뭐 이제 5월 FOMC에 주목을 하자. 자, 인상폭보다는 당연히 메시지가 중요해요. 왜? 인상폭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CPI도 받고 PCE도 받고 이거는 당연히 고용도 받고 인상을 하겠네 라는 건 아는데 근데 25bp 확률적으로 봐도 3주 내내 저 정도로 계속 패드워치에 찍혔으니까 당연히 25bp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미 알고 가는 거니까. 갑자기 50bp 올리지 않는 이상, 뭐 0% 올리지 않는 이상, 동결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기대할 거는 메시지다. 그 파월의 발언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되면은 22 유럽이죠. 유럽의 그 연방은행 같은 곳인데 유럽 중앙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25bp 인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도 25bp를 올려요. 그러면 또 환율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렸어요. 자, 금리를 안 올렸는데 지금 미국이 25bp를 올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은 올라갈 거예요, 더. 자, 환율은 더 올라가는데 요때 그 다음날 돼가지고 자, 22가 25bp를 다시 올려준다? 그러면은 요거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내려줄 거예요. 달러 인덱스를 내려주기 때문에 다시 환율을 내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25bp 올리는 거는 조금 다행이다. 근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계속 안 올리다 보니까 일본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긴 해요. 엔화 가치도 이번에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본도 안 올리잖아요, 지금. 자, 한국도 지금 안 올렸을 때는 결국은 원화 가치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애플 실적이에요. 자, 애플 실적이 원래는 4월에 나왔어야 돼요. 자, 애플은 지난 25년 가운데 23년 동안에 이때 2017년하고 18년도 빼고는 23년 동안 전부 다
1분기 실적을 다 4월에 발표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올해는 연기를 했어요. 올해는 5월 4일에 공개하기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은 이례적인 발표 연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 실적이 안 좋아서 연기한 거 아니냐, 뭐 문제 있어서 그래서 니네가 갑자기 뭐 현금이 사라졌다든지 뭐 당연히 뭐가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뒤로 뺀 거 아니냐, 요런 추정이 좀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그런 문제가 없이 만약 요때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았다, 그러면은 5월 4일이면 언제냐? 자, 목요일이에요. 또 목요일이죠. 자, 수요일 날이 목요일 날 이때 FMC가 발표를 하죠. 자, 이때 FMC에다가 애플이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가 20위 발표가 있고, 좀 많아요. 이때 좀 뭐가 많죠. 그리고 그 앞에서 여기서는 고용 데이터들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 1일 날 내일 아침에 그쪽 퍼스트 리퍼블릭 그 뱅크 이거 해결이 되는지 또 보셔야 되고, 좀 볼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2, 3, 4밖에 또 국장이 운영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중국도 휴장이 많고 일본도 휴장이 많아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좀 시장이 좀 많이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더 눌러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뭐 이제 젤렌스키 뭐 이제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거 뭔가 좀 내용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감을 했지만, 그래도 뭐 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기대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역시는 아닌 것 같아요. 통화하자마자 러시아가 바로 공습 때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민간인 뭐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반대로 또 이제 러시아 공격한 걸로 알아요. 그 정도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다음 달 5월 중후반쯤도에 이제 G7이 이제 일본에서 열리죠. 자, 일본에서 열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수출 전면 금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통과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국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본도 지금 전면은 안 된다. 뭐 의약품이나 이것저것은 당연히 가야 되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된다. 수출 금지를 하자, 완전히. 자, 그랬을 때는 러시아는 분명히 곡물 협정뿐만이 아니고 더 난리를 칠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뭐 감산을 더 할 수도 있고요. 원유 감산 더 때려버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예요. 뭐 가스부터 있는 거 다 조여올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가면서 전쟁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좋진 않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거 아니어도 지금 러시아는 끝날 생각도 안 하는데. 자, 그리고 자, 금융화나 이제 뭐 그 엔화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때는.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이거는 누구야? 자, 우에다 총재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첫 회의에서, 자, 원래대로 무제한으로 돈 풀기 정책, 얘네는 계속 돈을 풀어요. 계속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나마 얘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엔화도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자, 근데 그대로 이제 싹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선은 1년 반 동안 부작용을 다각화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엔화가 막 강해지거나, 오히려 근데 차라리 이게 전 낫다고 봐요. 엔화의 일본 특성상 지금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우선은 1년 반 동안 그걸 갖다 확인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미국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시간 벌겠다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엊그저께 이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뉴스 좀 가져왔고. 자, 그리고 5월달 또 CPI가 있죠. CPI랑 이제 PCE 또 돌아오죠. 자, 근데 우리가 3월달에 유가 때문에 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유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자, 요런 구간이 이쪽에 3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PI에서 에너지 부분으로 좀 많이 빠져서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4월 3일 요때부터거든요. 4월이 여기가 이제 3월 31일이고 이게 4월 3일이니까 4월 달 유가는 여기에요. 그럼 평균값을 때리더라도 거의 80불이거든요. 거의 80불이에요. 근데 이때는 평균값이 거의 70불이에요. 10% 이상이죠, 차이 나는 게. 그러면 CPI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에너지 값이 올랐으니까. 4월 달은. 자, 5월에 발표하는 CPI는 조금 위기
오히려 위기는 아니겠지만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CPI도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진 않아요. 이번에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국장은 당연히 환율을 계속 봐야 되는데, 자 미국 달러 지수예요. 자 미국 달러 지수는 큰 폭으로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죠 지금. 자 근데 국장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으로 빠진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빠질 때 그냥 횡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남들이 횡보하니까 이제 올라가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굉장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뭐 다른 데 웬만한 데보다 원화 가치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350까지는 넘지 않을까, 이거는 그 정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이게 이탈을 하느냐, 그러면은 국장에는 조금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환율은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에서 환율 더 변동성이 커지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는 요 정도고, 국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우선 코스닥 좀 보고 갈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1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선 앞전에서 고점으로 작용했던 요 부분을 갖다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뭐 종가상으로는 다 여기서 계속 움직였었고요. 830선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모습이었고, 잠시 아래 꼬리 달 때는 이제 60선 근처까지 잠깐 조정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현 상태로는 조정 받을 때 이제 자리 잡은 건 좋아요. 여기서 지지 받을 만한 위치니까 지지를 잘 받았다 보이는데, 자 여기서 반등 나왔는데, 자 눌리더라도 요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쭉 빠지고 눌리고, 여기서 저점이 여기니까 저점을 한 요 정도, 저점을 조금 더 위로 잡아야 되거든요. 요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바로 올리면 상관없겠죠. 근데 요게 아니고 저점을 이렇게 쌍바닥을 그린다? 애매하게 쌍바닥을 그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그냥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조금 위험해요 그거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었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 환율도 있고 미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워낙에 좀 볼 게 많아요. 자 코스피도 동일합니다. 자 빠졌고 올라갔고 여기를 지지했죠. 61선 지지했죠. 다시 빠지더라도 한 240, 2490선 요 정도 이렇게 살짝 하고서 요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다시 살짝 눌리더라도 그 정도여야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요런 식으로 빠져서 여기 쌍바닥을 똑같이 그려준다, 자 그랬을 때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나스닥이 안 좋다던가 환율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대외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워낙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요런 자리까지는 안 오는 게 지금 좋다. 그래서 눌림 주더라도 요렇게 가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시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크게 가봐야 여기 아닐까요? 대충 봤을 때 2550선 딱 보이는데, 앞전에 이제 지지 하려고 했던 여기 2550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2500 위에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2500 아래로 깔고 갈 거냐, 그래서 2400까지도 한번 보고 올라올 거냐, 막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는 않은 위치는 맞습니다. 근데 미장만 뭐 크게 문제만 없다면은 뭐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내일 아침에 좀 봐야 될 거는 같아요. 퍼스트 리퍼블릭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월달에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5월달에 잘 움직여 봐야 횡보, 진짜 잘 움직이면 횡보. 여기서 상승이라 보기에는 솔직히 전 어렵다고 봐요. 횡보만 해도 진짜 5월달 잘 움직였다,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달은.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5월달에 자 요런 식으로 내려갔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려고 해도 여기서 뭐 지지부진 또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계속 뭐 신용 반대매매 나오고 뭐 나오고 뭐 터지고 막. 그러니까 5월은 좀 조용히 그냥 횡보 정도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일 이제 휴장이니까 그냥 쉬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그냥 또 확인하실 거는 딱 하나, 미국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정리 잘 되는지. 그러면은 미장은 내일 괜찮겠죠 분위기가. 그러면은 화요일 날은 우선은 좋게 시작할 거는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